자, 오늘은 인생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혹자는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한국에서 있으니까 이재용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는 않죠.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은 나는 이재용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용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재용으로 살래 그러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면 대충 우리가 누구나 다 알는 몇 명의 사람들이 추려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런 행복은 상대성이 있어요. 계속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100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행복할까? 알 수 없죠. 지금 우리는 막말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술도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그런 재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옛날에 제가 100년 전에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람들보다 우리는 행복할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모든 게 열악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나? 훨씬 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몇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미국에 있는 USA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불행한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삶의 질은 그 사람들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앨런 머스크가 우리보다 더 잘 살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상대적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데 자기만의 가치 기준 속에서 삽니다. 똑같은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를 갔어요. 한 명은 조금 이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갔다고 칩시다. 그 두 사람의 삶의 만족도 물론 서울대가 더 높겠죠. 근데 딱 그렇게 비견되는 두 명의 환자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은 서울대고 한 명은 저 시험 망쳤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셔도 이름 잘 모르는 대학교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올 때마다 맨날 웃어요. 그 서울대 다니는 그 친구는 요번엔 졸업 논문 써야 되고 요번엔 RT 들어가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물론 밖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그 서울대 들어간 그 친구가 더 나아 보이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모든 게 거기에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얘가 더 해피할 수도 있겠는걸? 뭔가 모르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를 통해서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자꾸 삶에 도입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는 언제 느끼느냐? 자, 게임을 제가 좋아하니까 게임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를 이렇게 얼굴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좀 예쁜 여자 캐릭터를 만드는 게 좋겠죠 싶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때 재밌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변한 아이템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갈 때 조금 괴롭기는 해요. 왜냐면 빨리 갖고 싶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 아이템을 얻었잖아?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좋은 게 하루 이상 안 가요. 되게 뭔가 당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아, 대신 이런 건 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템은 그 기쁨이 좀 오래 가요.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거저먹는 아이템, 이런 것들은 기쁨이 오래 안 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계속 모으고 세지고 하는 과정을 파밍이랍니다. 파밍. 이렇게 농사 짓는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 파밍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일 센 놈만 남았잖아요. 끝판대장을 깨고 아이템 파밍이 끝나고 나면 지루해집니다. 할 게 없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임이고, 게임 하는 중간에는 저 끝을 향해 달려갈 때 계속 그 기대감, 즐거움이 있었는데, 끝을 깨고 나면, 끝판을 찍고 나면 되게 지루해집니다. 더 이상 나아갈 게 없거든. 이 게임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더 이상 나아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끝판 깨고 한 두어 달 정도 그거를 자꾸 뭐 이렇게 한 게 아까우니까 이래저래 이제 좀비처럼 게임을 합니다. 목적도 의식도 없고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용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새로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새로 만듭니다. 스토리를 제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그때 또 재밌어요. 거짓말처럼 그때 또 재밌습니다. 또 새로운 거를 할 때 또 재미가 있습니다. 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새로 할 때 또 재밌어요. 뭔가 쌓아가는 재미, 갖추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캐릭터를 할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 몬스터를 50번을 죽여야 된다, 100번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이템에서 소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드랍을 잘 안 해주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노가다가 너무 싫어서 요새 컴퓨터 게임은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를 조작해서 아이템을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게임상에서는 안 되는데 밖에서 이제 파일을 살짝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 건드려서 이렇게 아이템을 빨리 얻고 나면, 그러니까 얘를 50번 잡고 100번 잡는 게 너무 지겨서 아이템을 빨리 얻고 나면, 처음에 게임 할 때는 뭐 2달이고 3달이고 걸려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캐릭터처럼 강력한 캐릭터를 거짓말 하지 않고 20-30분이면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게 웬걸? 재미가 한 개도 없어. 나는 분명히 앨런 머스크가 됐는데, 하느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걸 뚝딱 조절해서 앨런 머스크가 됐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이재용이 됐고 제프 베조스가 됐어요. 근데 재미가 없네.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는 위쪽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 시간을 투여할 때 있는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있으니까 너무 세고 강하고 좋아 보이지, 정작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박수 쳐주는 거 잠깐 칩니다. 잠깐 한 1분 치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일론 머스크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내가 그 사람한테서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의 사업 그래 뭐 대단하지, 무슨 사람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 뭐, 이 정도가 끝이지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별로 지속력이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은 이면에 찾아보면 거의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를 한 개 얻을 수가 있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가치하다. 굉장히 무가치합니다. 비교할 때는 그거 잘 나가는 그 아이템이 좋아 보이니까
그걸 먹고 싶으니까 굉장히 삶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때리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무가치합니다. 그런 게 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쪽으로 다 못 갈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계속 그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쪽으로 다가가는 건 맞고, 그 가속 페달을 밟고 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재미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목적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도달해도 금방 무감각해진다니까. 금방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그 경험을 거듭 삼아서 세 번째 캐릭터를 만드는데, 세 번째 캐릭터는 그 게임상에서 존재하는 그 치트 코드나 이렇게 데이터 조작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정석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물론 키울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 재미가 있다고. 그런 재미입니다. 그런 재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재미입니다. 앞으로다가 절대적인 가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을 획득했을 때 그게 유지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다. 그래서 세계 최고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죽을 때 인생 무상, 허무하다, 그런 얘기 쓰고 죽는 거예요. 예, 뭐 저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쓰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무하다, 이러고 난 다음에 공허함, 허무함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정점까지 찍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정점을 찍은 것을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거, 자기가 또 실패할 그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돈이었다 칩시다. 사회 기업으로서 그거라 칩시다. 뭐 정점을 찍었다 칩시다.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술계 쪽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술계 쪽으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제 첼로 좋아하니까, 제가 첼로 연주를 하니까 첼로에서 끝판 찍었는 사람은 요요마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요요마를 보면서 나도 첼로를 잘 키고 싶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첼로를 사가지고 뚜까뚜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나아지는 개선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즐거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착한 지점의 의미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타인에게 의해 만들어진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놓고, 그 상황을 되지 않으면 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모자란 놈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자기 자신을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마이너스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더 잘했다고 해서 대단히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인정해 준다고 해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의미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